브루노 마스가 내한 공연 때 한국 팬을 위해 뉴진스의 하이보이 부른 거 보셨나요? 한국어 가사라 연습하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연습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가짜뉴스 채널 사람들은 왜 하박국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보이 커버는 진짜 브루노 마스가 아니라 브루노 마스의 창법을 학습한 AI가 부른 노래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처럼 이제 우리는 AI와 함께 사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창작의 영역까지 AI 기술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과연 AI는 음악이라는 예술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하이브의 지배구조를 보면 수많은 서브레이블과 플랫폼, 유통사 사이로 낯선 회사 이름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56%의 지분을 가진 오디오 AI 회사 스포톤입니다. 스포톤은 2020년 설립됐고요. 하이브는 2021년 처음 투자한 이후 2023년 지분을 과반으로 늘려 스포톤을 인수했습니다. 전에 엠넷에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 번이란 걸 진행해 AI로 김현식의 목소리를 재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기술을 제공한 회사가 바로 스포톤입니다. 스포톤의 핵심 기술은 노래와 연기가 가능한 음성 분리 및 합성 AI 기술입니다. 인간과 같은 극사실적이고 풍부한 표현의 음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극사실적인 목소리를 생성하는 디자인 툴 네스트,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연기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능한 캐너리, 실시간 보이스 변환 소프트웨어 레이븐, 목소리를 주변의 소음과 공간음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는 고요, 원하는 목소리로 멜로디와 가사를 학습시켜 노래하게 하는 SVS, 어떤 목소리도 원하는 목소리로 변환 가능한 CVC 등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하이브는 왜 AI 회사를 인수한 걸까요? 지난 5월 하이브는 프로젝트 미드낫을 발표했습니다. 미드낫의 정체는 빅히트의 초기 아티스트 에이트의 이연이었는데요. 미드낫의 신곡 마스커레이드는 6개 국어로 발매됐고 유튜브에선 다국어 음성 트랙을 이용해 원하는 언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약 80억의 인구가 자신의 언어로 곡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연의 발음이 당연히 현지인만큼 좋지는 않을 텐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교정하는 스포톤의 기술이 쓰였습니다. 도중에 등장하는 여성 보컬 역시 이연의 목소리를 변환을 사용했고요. 마스커레이드의 프로듀서는 히치하이커입니다. 히치하이커는 음악부터 3D 그래픽 뮤직비디오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드는 아티스트죠. 그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곡 언론에서는 AI 음성 합성 기술을 랩을하는 가상 아티스트 서드가 등장합니다. 히치하이커는 SM과 함께 일할 때부터 스포톤과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스포톤이 하이브에 인수된 이후로는 하이브 IM에서 일하며 미드낫 프로젝트의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미 브루노 마스가 거의 완벽하게 하이브웨이를 부르는 시대, 마스커레이드에 쓰인 기술이 충격적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원한다면 하이브는 더 큰 기술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6개 국어 보컬 역시 이연이 먼저 녹음하지 않고 바로 만들 수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하이브는 직접 IP와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팬의 소비가 비즈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술을 무작정 고민 없이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로 하이브의 주력 아티스트에 적용하지 않고 팬베이스가 크지 않은 이연을 대상으로 기술을 선보인 것도 시장을 테스트해보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일종의 파일럿 에피소드인 거죠. 스포톤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윤리적 AI라는 항목이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를 처음 넘어섰을 때 거부감을 잘 알고 있고 기술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어와 전 세계 언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남짓입니다. 이는 K-팝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장애가 됐어요. BTS가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으로 영어 곡을 부른 후였고 피프티 역시 영어 버전의 곡으로 빌보드 핫백에 올랐습니다. 해외 진출을 노리는 인디 음악가들 역시 영어로 노래하는 추세입니다. 아도이, 바밍타이거, 황소윤 등의 아티스트가 영어로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음악 레이블 ATN 라이징의 아티스트도 대부분 영어로 노래하죠. K-팝 비즈니스가 노래의 성공보다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팬덤 비즈니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언어의 한계가 한몫하고 있을 겁니다. 방시혁 의장이 CNN에 출연해 경쟁 상대를 뽑은 라틴 음악가의 스페인어는 영어보다 많이 쓰이는 전 세계 2위 언어입니다. 배드버니가 스페인어로만 부른 메라노 신티가 그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앨범이 된 것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가 많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한국을 최소 6개 국어 이상으로 출시할 수 있다는 걸 미드낫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바로 변환하지 않고 부르는 발음 교정 정도만 해 팬들이 느낄 거부감을 최소화하려 했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월드 투어 할 때 아티스트가 한국어로 노래하고 멘트할 때 현장에 있는 관객에게 실시간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시혁 의장은 빌보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인간 아티스트만이 사람들의 욕구와 취향을 충족하는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브의 다음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죠. 방시혁은 2011년 한국 최초의 보컬로이드 가수 시유의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과연 하이브는 앞으로 AI를 이용해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요? I just wanna have fun.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자료를 리서치해왔는데 매주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초기에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어요. 틱톡 유저 고스트라이터 977이 드레이크와 더 위켄드의 합작 싱글 하트 온 마이 슬리브를 AI로 만들어 발매했고요. 음반사가 여기에 반발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이후 모창 AI 생성 서비스가 연달아 서비스를 중단했고요. AI 창작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AI는 창작을 위해 기존의 작품을 바탕으로 학습하는데 이게 기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논쟁입니다. 유니버설 뮤직그룹은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의 서비스에 여기에 인공지능 기업이 자사음악을 사용해 학습하는 걸 차단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어요. 한편 아티스트 쪽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케타는 페스티벌에서 자신이 만든 AI 에미넴의 랩이 들어간 트랙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에미넴도 아직 여기에 두개골을 갈라버리겠다고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This is the future rave sound. I'm getting lost in an underground. 프로듀서 팀버랜드도 AI 생성 음악을 비판하다 최근 들어 AI가 생성한 노토리어스 B.I.G의 랩을 사용한 트랙을 공개했어요. 그라임스는 아예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 곡을 만들 수 있는 AI 플랫폼 엘프다테크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오픈소스화한 건데요. 이를 이용해 그라임스의 목소리로 곡을 만든 후 발생한 수익의 50%를 나누는 형태입니다. 폴 맥카트니는 오노요크에게 전해받은 데모 앨범을 바탕으로 AI를 사용해 비틀스의 마지막 앨범을 작업 중입니다. 이미 비틀스의 다큐멘터리 겟백의 사운드 분리와 2022년에 재발매된 앨범 리볼버의 돌비 애트모스 버전을 만들기 위해 AI 기술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비즈니스 가치가 증명된 고인이 된 아티스트 IP의 목소리를 이용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단 음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AI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AI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AI 기술은 음성 합성 분야인데요. 저는 지금 음악에 쓰이는 음성도 AI가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노래는 튠 보정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제 목소리 역시 AI의 보정 기술을 이용해 잡음과 노이즈를 제거한 버전이에요. 티페인의 성공으로 오토튠 음악이 늘어났을 때 제이지는 DOA라는 곡을 발표해 거부감을 드러냈죠. 이 오토튠이 사라졌나요?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지 않나요? 다프트 펑크의 원머 타임처럼 오토튠을 사용해 히트한 곡도 생겼고요. 제가 허비 앤콕의 썬라이트라는 앨범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앨범은 전곡을 보코더로 불렀어요. 보코더는 기존의 목소리를 신시사이저를 통해 새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음성 합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술입니다. 근데 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끔 LP로 디제잉할 때 수록곡 I Thought It Was You를 틀곤 하는데요. 음악을 듣는 모든 이의 표정이 행복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We don't stop. Chopped and screwed, screwed up. 이미 일본의 보컬로이드 아이돌 하츠네 미쿠는 코첼라베리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팬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사람이 만들든 AI가 만들든 중요한 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일 겁니다. 좋은 음악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테고 그렇지 않은 음악은 외면받겠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세상에서 쓰이기까지에는 늘 진통이 따릅니다. 앞으로 한동안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들리면 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레카로 위장한 고급 음악 문화 채널 사람들은 왜 하박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